아침 시간에. 그러니까 많이- 박정민 예. 씨만 간 게 아니었어요. 아 그럼요. 그렇죠? 알지. 지수 예, 씨도 그럼요. 안성. 네, 안성까지 와서 정말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부대원 모두가 감동받. 지수라는 배우한테 굉장히 감동을 했었죠 그때. 네. 근데 이렇게 진짜 끈끈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기자님들. 입대 전에 영주가 재윤의 머리를 직접 밀어주는 그런 장면도 아까 얼핏 보였었는데 실제로 지수 씨가 머리를 깎아주신 건가요? 네. 어머 저 저한테 표정 보세요. 시키더라고요. 표정 보니까 너무 신나하고 있는데요. 저 때 이야기 좀 예. 저 때 이제 어차피 이제 머리를 밀어야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밀어야 되니까 한번 이렇게 미는 씬을 찍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반대했어요. 너무 막 저 사람 제가 이렇게 남의 머리카락을 머리를 잘라본 적 네, 너무 떨리잖아요. 잘라본 적이 없고 혹시 잘못 잘리면 어떡하냐 했는데 어차피 빡빡 밀어야 되니까 편하게 잘라라. 그래서 근데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처음엔 무서웠는데 하다 보니까 좀 중독됐었어요. 새로운 재능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네요. 예. 지금 굉장히 훈훈합니다. 이렇게 행복했던 한때 갑자기 좀비 떼들이 들여닥쳐서요. 세상은 말 그대로 혼비백산 아비규환이 됩니다. 아마 작품을 보시면서도 2월 7일 작품을 보시면서도 이렇게 깜짝 놀라실 텐데 재윤은 도심 서울 도심 77층 타워 옥상 부대에 갇히게 되고요. 그리고 영주는 거리 한복판에서 도심을 장악한 좀비 떼의 이 습격을 피해서 재윤을 찾아가게 되죠. 자, 이 커플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데도 이유가 있다고 들었는데 감독님, 이 수평과 수직 공간 연출에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건가요?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수평과 수직. 네네. 우선은 그 두 사람의 그 과거 장면,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같이 있는 장면들도 분명히 있지만 이야기 전반적으로는 둘이 떨어져서 이제 서로를 향해서 나아가야지 되는 구조의 이야기다 보니까 이게 나아가는 방향 자체가 이제 수직과 수평으로 돼 있으면 훨씬 더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이야기 배경 자체가 이미 그렇게 설정이 돼 있었어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고 수평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느낌을 좀 더 디벨롭을 하는 형태로 좀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비주얼적으로. 비주얼적으로도 굉장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 유토피아인데 수평과 수직 속에서 함께 헤쳐나가는 그 크루들, 함께하는 그 사람들도 달라질 것 같아요. 팀 재윤과 팀 영주가 돼서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나갈 것 같은 느낌인데 박정민 씨와 함께했던 그 부대 팀원들 어떤 분들입니까? 예,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뭐 임성재 배우나 뭐 군인은 아니지만 같이 이제 함께 헤쳐나가는 뭐 김준환 배우가 이제 제 옆에서 많이 도와줬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은 뭐 잘 모르실 수도 있는 뭐 이제 저희 신인 배우들 뭐 김상은 배우나 뭐 빈찬욱 배우, 홍서희 배우, 이준영, 김정진 배우. 예, 김정진 그렇죠. 배우, 뭐 이렇게 전영배, 강소비, 강소비 뭐 이렇게 많은 배우들이 옆에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동안 뭐 여러 작품 해오면서 저는 보통 선배님들하고 작품을 많이 좀 많이 했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막내였던 현장이 많았는데 이번에 어쩌다 보니 제가 이제 리더가 되어야 하는 현장이 됐고, 그래서 동생들한테 좀 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좀 잘 이끌려고 했고 친구들도 많이 잘 따라와줘서 되게 감동스러웠는데 그런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기억입니까? 저희 리딩할 때 이제 모든 배우들이 만나서 친구들한테 나도 이런 적이 처음이지만 너희가 힘든 게 있으면 나한테 말하고 내가 이렇게 잘 해결해 주든 뭐 들어주든 뭐 해볼 테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꼭 얘기를 해줘라 하고 촬영이 이제 지나니까 힘들잖아요 점점. 그러니까 제 코가 석자가 되잖아요. 어느 날 한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형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형은 앞잡이에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 나도 힘든데 어떡하냐 하면서 뭐 장난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 리더의 입장에서 촬영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제가 그동안 같이 해왔던 선배님들 생각하면서 참 다시 한번 존경하게 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따라와주는 저희 후배들 보면서 또 감동하게 되고 하는 특별한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끈끈한 전우애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예, 너무 아직도 저희 계속 그 톡방에서 얘기하고 같이 게임하고 하면서 아직도 굉장히 돈독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뉴토피아가 만들어준 또 끈끈한 우정인데, 팀 영주도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이 함께했고, 이게 사실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급박하고 긴장감 넘치지만 웃음 참는 게 힘들었다고요, 지수 씨? 아, 네. 저희 팀에는 이제 이학주 배우님이랑 뭐 강영석 배우님 그리고 탕준상 배우가 같이 나왔는데, 아, 다들 너무 개그 욕심이 있는 분들. 네, 너무 강해서 너무 그걸 이렇게 누르느라 힘들어. 이게 저희가 아무리 이제 좀비 로맨스 코미디가 섞여 있다 해도 진지해야 되는 장면에서도 끝까지 약간 그 웃기려고, 그래서 막 그거를 되게 이렇게 중간점을 찾느라 힘들었을 정도로 되게 재미있고 웃음이 넘치는 현장이었어요. 네. 뭐 상황은 되게 좀 진지하고 이렇게 가야 되고 막 뭔가 이렇게 긴박한 상황인데, 그래서 그 안에서도 뭔가 좀 독특한 웃음 코드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보는 것도 되게 좀 새로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존콤이 이번에 뉴토피아를 통해서 탄생을 했는데, 사실 좀비들과 이렇게 대치를 하면서 뭐 총기도 총기지만 술, 전기토, 뭐 스프레이 같은 아주 독특한 아이템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독님, 이런 아이템들을 들고 등장하는 배우분들의 모습이 사실 아직은 저도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대본에 써져 있었던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부터 좀비물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좀비 사태가 실제 터지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상상을 하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제 그런 소품이나 아니면 뭐 의상 같은 것들도, 그러니까 안 물리려면 이제 미식 축구복 같은 거 입으면 안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왜 저런 옷을 안 입고 나가지? 막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었거든요. 영화 보면서도.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어떤 설정들도 있고, 그리고 대본에서 이제 작가님들께서 써주셨던 설정들도 같이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소품들과 장면들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그 로맨틱 코미디이기 때문에 웃음도 웃음이지만 이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액션을 할 수밖에 없는, 액션을 해야만 하는 신들이 많아서, 지수 씨 액션 스쿨을 다니셨다고요? 다니기 전과 후가 많이 달라졌죠? 다니기 전에는 이제 앞구르기도 잘 못해서 한 번 구르고 쳐다보고 한 번 구르고 맞나? 이렇게 쳐다보고 했는데, 이제 한 두세 번 가니까 5번 연속 막 구르고 5번을 연속으로요? 앞구르기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 굴렀어요. 아, 거기서 또 재능을. 도착하면은 오늘도 구르나요? 이러면서 다음 앨범에 안무로 컨셉. 앞구르기 5번 이런 거. 근데 뒤구르기는 어려웠어요. 앞으로 퍼포먼스가 기대가 되는데, 그 인트로 오프닝을 왠지 본인의 진짜 치트키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인데. 맞아요. 그래도 그렇게 액션 스쿨 다니고 이렇게 좀 체력을 단련한 게 액션 할 때 좀 이렇게 지치지 않고 뭔가 힘내서 찍을 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또 액션 스쿨을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액션도 액션인데 안전하게 찍기 위해서 또 다녔던 거기 때문에, 또 이번에 지수 씨 액션 연기도 기대를 해보면서, 박정민 씨도 사실 지수 씨만큼이나 고난의 연속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너무 뛰어서 족저근막염을 얻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파요. 저희가 지금도 알아보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이건 안 없어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갖고 가야 네, 된대요? 계속 뭔가 이렇게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계속 저거 군화 신고 뛰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 나이도 이제 좀
들었고 20대 초반에 군화 신고 뛰는 거랑은 또 조금 다르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친구 삼고 그냥 제 인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고 유토피아와 있습니다. 함께. 아 그럼요. 네. 제 발 하나가 중요하겠습니까? 저희 작품이 더 중요하죠. 지금 감독님이 동공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전 처음 듣는 거여서 적정 아니 근데 음악이요. 많이 괜찮고 얘기를 많이 들어본 적 괜찮아졌습니다. 음. 예. 심각한 거 아니에요? 장난이고.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관리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촬영 기간 동안 각자 이렇게 고생을 겪고 사실 후반에 다시 만나게 되면 실제로도 굉장히 좀 뭉클하고 짠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지수 씨 어땠나요? 이제 둘이 붙는 촬영을 한창 하다가 각자 팀 촬영을 하고 한 몇 개월 후에 이게 오랜만에 같이 붙는 촬영을 할 때 많이 뭔가 성장한 얼굴이 되게 뭔가 많이 싸우고 온 느낌이어서 서로 눈빛이 너도? 나도. 그래서 되게 뭉클하고 뭔가 막 감동적이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한 게 느껴져서 서로 막 말없이 이렇게 아니까. 토닥토닥. 네. 정민 씨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촬영 이제 크랭크인 하고 한 10몇 회차 정도를 지수 배우하고만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어떤 영주와 재윤의 감정을 좀 많이 쌓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아까 지수가 머리 자르렀던 그 씬을 이후로 몇 달을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통화하러 가고 뭐 이런 정도를 빼고 이제 같이 프레임 안에서 연기를 한 거는 꽤 오랜 후에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러니까 전에 됐잖아요. 뭐 저희도 힘들게 찍고 있지만 저쪽도 정말 힘들게 찍고 있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으니까 계속 마음이 쓰였고 근데 또 이렇게 만나서 보는데 사실 저는 그때 지수 배우한테 굉장히 존경스러웠던 게 웃고 있더라고요. 참 긍정적이죠. 네, 참 힘겨운 촬영인데 이렇게 좀비물이라는 게 그리고 더운 여름이었고 근데도 이렇게 항상 모니터 뒤에서 웃고 있는 지수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네. 진짜 진심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동료 이사의 끈끈함이 생긴 거죠. 예, 좋습니다. 자, 두 분이 이제 좀비들과 열심히 맞서서 싸우면서 서로를 향해 달려가는 이 서스펜스를 더 극대화시켜주는 위트 있는 음악이 유토피아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음악을 통해서 좀 더 유머러스해진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감독님께 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네. 이거 의도를 하신 것 같은데. 네네. 그 처음에는 원래는 좀 일렉트로닉 음악을 좀 이렇게 메인 스코어로 쓰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찍어 나가면서 찍고 나서 이제 편집해가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거는 애니메이션 음악이 더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더 그 일렉트로닉이나 이런 그런 컨셉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귀엽고 이렇게 만화같이 보일 수 있는 어떤 스타일의 음악들을 좀 음악 감독님하고 상의하면서 같이 만들어 나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작품이 가진 어떤 발랄함 그리고 어떤 굉장히 신선한 어떤 요소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받쳐주는 형태의 음악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좀 만화적인 접근으로 가니까. 음악도 여느 다른 그 K 좀비물과는 좀 달랐을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정말 신선하고 새로운 작품이 탄생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유토피아만의 이 독특한 이 포인트들이 하나 두 개씩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요. 감독님 그렇다면 유토피아만의 다른 좀비물들과는 확연히 다른 차별화 포인트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뭘까요? 좀 더 이렇게 기존의 어떤 지금 뭐 우리나라 좀비물뿐만이 아니라 그 2000년대 이후로 이제 좀비물의 형태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굉장히 공포스러운 존재로 이제 많이 이렇게 변모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20여 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70년대, 이제 80년대 이제 그 전통적인 좀비물들 느리고 좀 유머러스하고 조금 귀여운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좀비물들이 제 관점에서는 이제 신선한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유행이 변하듯이. 그래서 이제 예전 70년대, 80년대 좀비물에 좀 더 근접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세대에서는 굉장히 새롭고 좀 독특한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뉴트로 작품인 것 같은데요. 예, 뉴토피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렇게 독특하고 재미난 작품의 탄생을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요. 이 작품 궁금증 많으시죠? 지금부터는 마이크를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뒤쪽에서 손을 들어주셨어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경닷컴 김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먼저 지수 씨에게는 다른 블랙핑크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솔로 앨범을 내 가지고 개인 활동을 했는데 지수 씨 같은 경우에는 연기로 이제 개인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멤버들은 솔로 활동으로 다들 이렇게 월드 1등을 찍었는데 지수 씨는 연기로 해서 개인 활동으로 목표가 어느 정도인지 유토피아 성적 어느 정도 기대하는지 궁금하고요. 그 박정민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그 연인 연기를 많이 하진 못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아쉬움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박정민 씨 아쉽죠. 네. 네, 분명히 항상- 연인으로 나오는데 예. 연인 연기를 많이 하지 못했어요. 유토피아에서. 그렇죠. 네. 예, 아쉽고 도와주세요. 저 유토피아 2 나오면 지금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냐? 기자님들. 그냥 이걸 보고 계시는 그 모든 분들께 도와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유토피아 잘 돼서 지수 씨랑 또 제대로 또 한번 시즌 2에서 뭐 할 수 있으면 또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씨, 우리 다른 멤버분들이 좋은 성과를 낼 때마다 누구보다 기뻐하셨잖아요. 아, 네. 아무래도 저도 계속